안녕하십니까, 그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거쳐서 6번째 황건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어떻게 했나요? 유비가 좀 우유부단한, 어떨 때는 화를 냈다가 어떨 때는 어머니를 생각했다가 어떨 때는 이랬다 저랬다, 우주가 내가 없으면 왜 우주가 존재하냐 등등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누군가가 허허허 웃으면서 나왔죠. 자,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유비는 두려움에 떨었다. 나쁜 작자에게 단단히 걸린 듯 했다. 두 거대한 사내들을 보니 머리를 묶고 누런 두건을 맺으며 몸에는 철갑옷, 다리에는 가죽 장화, 허리에는 큰 칼을 차고 있었다. 보나마나 황건적 패거리였다. 황건적을 왜 황건적이라 했죠? 노란 두건을 쓰고 있어서 황건적이라 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리의 우두머리쯤 된다는 사실은 우락부락한 얼굴이나 복장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 외관만 봐도 그 사람이 우두머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답니다. 대박!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요? 유비의 뒷덜미를 잡은 자가 다른 일행을 향해 묻자 공자의 목상을 걷어찬 사내는 말했다. 풀어줘도 좋다. 도망치면 그때 죽이면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 내가 노려본 앞에서 감히 도망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사당 앞에 있는 돌덩이 위로 호기롭게 앉았다. 대방, 중방, 소방이란 말은 방사의 호칭으로 위계를 나타낸다. 자, 아까 아침에 대방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방. 그리고 여기서 중방, 소방. 이건 뭘까요? 대방, 중방, 소방. 뭐 10호, 100호, 1000호.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도 백호장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백호장은 100명의 군사를 다룰 수 있는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호장, 그러니까 몽골 시대 몽골 그 칭기스 칸이 이 유럽을 침공을 할 때 이런 조직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10호장, 뭐 50호장, 100호장, 100호, 30호 서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호장한테 야 사람 모아 하면 100호장이 50호장한테, 왜 그러냐면 그 각각 전달이 빠르겠죠. 그래서 황건적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방, 중방, 소방으로 나눠졌다는 것은 적정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들도 군대와 비슷하게 적당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황건적 무리에는 부장을 가리켜 그렇게 불렀다. 이 대방, 중방, 소방은 부장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대장 밑에 부르는 사람들을 대방, 중방, 소방이라고 불렀다라는 존칭을 썼답니다. 그러나 총대장, 장강은 달리 불렀다. 여기에 또 총대장이 있었네요. 황건적의 총대장이 드디어 나오네요. 황건적 괴수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대방, 중방, 소방을 조직 체계를 잡았던
자의 이름이 장각이랍니다. 황건적의 총대장이 누구였다? 장각이었다. 그리고 그 두 아우도 있었대요. 두 사람의 동생이 있었답니다. 이 장각을 대현양사라고 불렀고, 장량 동생 장량 장보 장량 장보는 청공장군, 지공장군으로 불렸다. 그 밑에 대방, 중방이라 불리는 게 요 밑에 군 조직으로 대방, 중방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방, 중방, 소방 이런 어떤 체계를 갖고 있었다? 군사적인 체계를 갖고 있었다. 즉 앞에서는 도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달리 얘들은 조직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국도 비슷한 인물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한번 드라마에서도 나왔고 그런 걸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었는지. 우리 역사에는 도적이라고도 불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어떤 각 능력치에 따라 뭘 줬다? 이름을 부여하면서 조직적인 그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백정이었던 도적이었어요.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다음에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유비 앞에 앉아 있는 사내는 장각의 부하 마원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장각의 대방인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장각의 직할 부대에 있기 때문에 직할 부대의 대방이기 때문에 꽤 높은 사람이었다고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유비 앞에 앉아있는 사내는 장각의 부하 마원이라는 황건적의 우둘머리 중 한 명이다. 어이 가문! 부하 가문이 아직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자 마원의 턱으로 유비를 가리켰다. 그 녀석은 좀 앞으로 끌고 와봐. 이렇게 말했다. 턱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내 앞으로. 유비는 가문에게 목덜미를 잘진 채 끌려가 마원의 발밑에 꿇쳐 앉혔다. 이봐 시골뜨기. 마원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 놈은 지금 공자묘를 향해 당치도 않는 명세를 했다만 내 대체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그렇죠. 유비가 아무도 없는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기에는 저는 좀 답답하고 그냥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좀 고집이 세고 우유부단하고 고집이 세고 좀 그런 인물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장까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유비라는 사람이 그렇게 용맹스럽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힘들죠. 그죠? 딱 하나 칭찬할 만한 거는 효심이 깊다. 그 정도 외에는 그닥 이 사람이
그냥 부푼 꿈을 갖고 있다? 그 정도로밖에 판단이 안 돼요. 예로 끝나는 것 같으냐? 누런 마귀 짐승을 물리친다는 등 어쩌겠다는 둥 짓걸렸는데 누런 마귀는 대체 누구야? 알면서도 물어본 걸까요? 누런 마귀가 당연히 너지. 에이그야. 근데 유비가 뭐라 그래요? 아유 별 의미는 없었어요. 왜 그러세요? 별 의미 없다. 별 의미 없다. 의미 없는 말을 혼자 짓거려. 야 이놈아. 산길이 황량해서 두려움을 잊고자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전에 주막에서 도망칠 때 계속 핑계가 한 개가 있었지만 어머니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림없어. 예. 헌데 여기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이 깊은 밤에 탁현까지 갑니다. 아직 갈 길이 멀군. 우리도 날이 밝으면 북쪽 마을까지 가려 했으니 내 놈 탓에 잠이 깼다. 다시 잠들기는 글렀고 마침 짐이 좀 있으니 곤란해 터이니 내 짐을 메고 따라와라. 어이 가무. 예. 짐은 이놈한테 주고 넌 반호창이나 들어라. 이놈이 싸움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쵸? 대방 정도 됐으니까 싸움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떠나십니까? 고개를 내려가면 날이 밝겠지. 그동안 녀석들도 오늘 밤 일을 마무리하고 뒤따라올 것이야. 녀석들도? 또 다른 무리가 있나봐요. 그럼 걸어가는 도중 저희가 지나가는 표식을 남기겠습니다. 가뭄은 사당 뒤에 무어라고 쓴 뒤 반일을 걷고 나서 길가 나무가에 누런 두건을 매달았다. 대방 마온은 나귀를 올라 천천히 갔다. 자, 얘들은 황건적은 군사적인 조직 체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갈 때마다 여러 표식을 놔두고 간 겁니다. 자, 오늘은 황건적. 어찌 보면 여기가 황건적의 시작이자 마지막. 이제 또 계속 나오겠지만 황건적에 대해서 대충 설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대충 황건적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